안녕하세요. 교육학 박사 김유정입니다. 오늘은 교수법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비대면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간단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정의를 다시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 본질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학습자와 왜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라고 하는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커뮤니케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뭐 커뮤니케이션 이야기하기 전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1학기 개강도 지연되고 또 개강조차도 온라인 강의로 개강이 되면서 많이 혼란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면 강의에서는 뭐 학습자들과 수업 시작 전에, 수업 중에, 수업 끝나고 수시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지만 이 비대면 온라인 상황이 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단절이 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SNS를 활용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또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또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강의 평가에서도 많은 피드백을 받았던 점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어려워요. 교수님 얼굴을 못 보니까 답답해요. 질문을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다른 학습자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뭐 이게 발표 자료 준비하는 거라든가 뭐 모르는 거 질문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2 학기부터는 '아 그럼 커뮤니케이션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어차피 이 상황이 오래 갈 거라고 하면 나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사이버 교육 시스템 여러분들 이케퍼스를 통해서 뭐 공지사항이나 토론방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일까요? 한번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 뭐 사전적인 정의라든가 아니면 뭐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의를 많이 내려놨는데 저는 이 수업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인제 정의 내린 방법은 "커뮤니케이션이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왜 학습자와 커뮤니케이션 해야 할까요? 그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는 이제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으면서 그냥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학습자와 교수자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든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만 학습자를 분석하고 학습자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학습자도 교사 혹은 교수자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해야만 그 학생이 그 수업, 그 교수자가 하는 수업에 몰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경로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학습자도 교수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학습자로 하여금 선생님을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한 뭔가 바탕, 배경 지식을 깔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거. 이제 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서는 그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학습자들은 더 이상 이제 강의만 잘하는 교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죠? 당연히 강의도 잘해야 되고 학습의 질도 높아야 되고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그 교수와 뭔가 소통을 해야만 학습자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죠? 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이유를 한번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불릴 정도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해서 누구든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지식을 또 공유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처럼 학습자가 교수자의 그 수업을 일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교수님이 한 말에 진위를 좀 파악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그 저희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하고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직접 검증을 해 보려고 시도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들 입장에선 더 많은 의문점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더 많은 반론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일방적인 강의만 가지고 그것이 뭔가 학습자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비대면 온라인 상황에서는 그 토론방이라고 하는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공지사항을 활용할 수도 있고 토론방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학습자 개개인하고의 어떤 SNS 채널을 유지하면서 피드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 학습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그 시작은 학습자에 대한 피드백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검색의 시대예요. 이제 학습 교수자는 더 이상 지식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죠? 학생이 뭔가를 질문했다고 해서 늘 언제나 정답을 째깍 말해줄 의무가 이제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학생의 질문은요, 어떤 경우에는 교수자가 아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근데 아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이제 뭐 정답을 굳이 알려주려고 하는 시도를 교수자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교수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어디에 가면 그런 정보가 있고 그 정보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유효적절한 정보를 판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지혜를 학습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처럼 이론적인 지식을 막 핏대 세워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가는 경로를 알려주는 것이 교수자의 역할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왜 학습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가? 이제 학생과 선생님은 공동 학습자입니다. 저는 가끔 수업을 하다 보면 저보다 더 똑똑한 학생을 만나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이런 매체에 대해서도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면 저는 바로 시인을 합니다. "와 선생님 그 방법 몰랐는데 너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와 선생님한테도 그 좀 알려줘. 와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러면 학생은 "와 뭐야 내가 나도 교수님한테 뭔가 알려줄 게 생겼다는 거야? 와." 그러면서 어깨가 인제 힘이 들어가면서 뭔가 이 교수님하고는 뭔가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학습자들이 나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 언제냐? 언제일 것 같습니까? 네. 많이 알고는 있지만 학생들은 아직 물리적인 시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때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때에 응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아는 것과 선생님의 지혜를 같이 모아서 새로운 시너지가 일어나는 그런 기회를, 그런 경험을 학습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경험하게 해주면 아주 이 수업에 몰입하고 또 이 그 학습의 수준을 높이고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아주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고백을 먼저 해 보세요.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시고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해 보시면 학습자들이 훨씬 선생님을 더 가깝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죠? 인제 우리는 매 학기 수업이 끝나면 우리 모두가 인제 처하는 현실은 강의 평가인데요. 강의 평가에서도 뭐 객관적인 수치보다 저는 인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주관적으로 학생들이 저에게 남겨준 피드백입니다. 물론 그 피드백은 뭐 교수님한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뭐 다소 인제 교수님 이 귀에 듣기 좋은 아부성에 가까운 발언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에 뭔가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피드백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교수님의 피드백에서 학습자에 대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학습자와 대화가 통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이런 피드백입니다. 그죠? 이런 피드백을 받아보면 아, 내가 그나마 그동안 뭐 노력한 만큼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라고 하면서 뿌듯하죠. 그죠? 하지만 반면 와 나는 이번 학기에 정말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하얗게 불태웠어. 수업 너무 열심히 했고 애들이 정말 만족해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의 평가를 받아보면 동상이몽의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고요? 이런 거죠. 자, 저는 교수님이 뭘 의도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꾸하죠. 나는 분명히 말했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했고 내가 공지사항에도 올렸고 오리엔테이션 강의 한번 찾아봐. 이해를 못한 건 자네 책임이지. 이렇게 나는 반문을 하기도 하고요. 학생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교수님 앞에서는 정말 반론을 제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배운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질문을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들은 적도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또 이게 강의 평가에 피드백을 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동상이몽임을 실감하면서
이 수업은 또 이번 학기도 나 혼자만 열심히 한 거구나. 도대체 나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되지?'라고 하면서 다음 학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아주 고민이 많이 생겨요. 교수님들도 이런 고민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당당히 저도 고백을 해 보는 겁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학습자하고 이 비대면 온라인 상황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사소하지만 소소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팁 몇 가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우선 먼저 사이버 교육 시스템의 토론방과 공지사항을 100% 한번 활용해 보라는 얘기예요. 키워드는 말은 금방 사라지지만 글은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그죠? 비대면 온라인 상황의 장점은 뭐냐면 글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한 학기 내내 그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1년 내내 했는데요. 학생 개개인하고의 근데 SNS 소통에는 사실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학생마다 하는 거는 수십 번 하게 되니까 반복하게 되니까 저 자신도 좀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알아야 되는 내용 같은 거는 공지사항이나 토론방에 수시로 게시를 해서 누구든 읽도록 했더니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면 만약에 인제 동일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토론방이나 공지사항에. 그러면 어떤 다른 학생이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아 이건 몇 월 며칠 날 교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피드백을 달아주면 또 다른 학생들은 다시 그 글을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를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그런 그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학사와 학습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도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하는 그 피드백은요. 강의 수강하기 전에 피드백도 하지만 강의 수강하는 중에 하는 피드백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피드백의 어떤 접근 방식을 쪼끔씩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피드백을 듣고 학습자들이 "아우 교수님 피드백은 너무 천편일률적이야. 너무 꼰대 냄새가 나. 뭐 늘상 뭐 누구나 하는 그런 소리지." 이런 느낌을 받으면 제 피드백은 피드백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학습자들이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는 피드백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학습에 더 몰입할 수 있고 내 피드백이 더 가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좀 리얼 타임 피드백이라고 하는 걸 쪼금 실행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수강 전에 그 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서 하는 방법은요. 얼굴은 모르지만 댓글로 라포를 형성합니다. 농담을 하기도 하고 그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고 그리고 피드백은 비판이 아니고요.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피드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가급적이면 저의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단지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걸 그 경우의 수를 많이 제 경험이 있냐 하고 알려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피드백 달지만 뭐 이름을 항상 좀 이렇게 불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출석부를 보면서 그 학생의 전공이 무엇인지 몇 학년인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피드백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수강하기 전에 강의 수강 전에 저는 이렇게 쪼금 여유를 공지사항에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어떤 질문도 괜찮다. 어떤 환영도 괜찮다. 어떤 제안도 환영한다. 여러분들이 대신 강제로라도 하나씩 무조건 올려."라고 올리죠. 그러면 뭐라도 올려야 되죠? 그럼 저는 한 학생의 글도 빼놓지 않고 다 댓글을 달아줍니다. 이게 라포 형성하는 기법이면서 제 댓글을 받은 학생은 '이 교수님은 100% 댓글을 달아주시네. 와 그럼 다음엔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볼까?'라고 하면서 그 어떤 그 토론의 깊이와 질이 쪼끔씩 쪼끔씩 깊어지는 거를 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달 때는 피드백도 하기도 하지만 아이디어도 주고 시범도 보여주고요. 또 유머도 써서 주고 학생으로 하여금 마음의 평화, 이런 피스 느끼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한번 동원해 보려고 합니다. 수강 중에는 그 수시로 이게 뭐 SNS나 아니면 토론방 공지사항을 통해서 "지금 준비는 잘 돼 가고 있니? 팀플은 어떻게 돼 가고 있니? 팀장은 누구니? 주제는 어디까지 정했니?" 뭐 이런 것들을 수시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건 없어?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을까? 그 자료는 어디 가서 찾으면 된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수시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자들은 '아 이게 우리 반의 과제가 아니고 교수님들이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거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이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학습자들끼리도 마음이 좀 누그러져요. 사실 비대면 온라인 상황의 가장 큰 단점은 학습자들의 마음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뭔가 시야가 더 좁아지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서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많은 그 이해의 폭과 배려가 좀 많이 좀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교수님들이 좀 중간중간 녹여 주려고 하는 시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무엇인가 배운 게 있어야 하는데 그 배운 게 있다는 걸 그냥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으면 학습자들은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네가 강의를 듣기 전과 강의 들은 다음에 뭐가 달라진 것 같으니?"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달라진 게 무엇 때문에 그게 달라진 것 같아? 그것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하게 하면서 다성찰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성장한 것이 이것 때문에 성장한 것이구나.' 그거를 한번 깨닫게 하고요. '아 이 변화가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고 교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다른 학습자의 커뮤니케이션, 내가 팀플에서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라고 하는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 주니까 학습자의 동기부여가 뭔가 아주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저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습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SNS를 풀 가동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공식적이고 아주 형식적인 딱딱한 문장, 누구누구 학생에게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형식의 공식적인 문장보다요. SNS로 보내는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런 채널을 우선 순서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죠? 가장 공식적이라고 하는 메일을 사용하실 테고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뭐 카카오톡, 그다음에 인제 급한 일이면 전화 통화를 사용하실 텐데요. 보통 학생들도 아마 이런 경로를 통해서 교수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할 겁니다. 다이렉트로 전화를 걸어오는 학생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카톡도 내가 그 카톡에 친구를 설정해 놓지 않은 이상 학생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메일로 질의응답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는 그런 순서를 겪게 되지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SNS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만약에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아마 단계적으로 우리가 그 뉘앙스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교수님이 학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수고 많았습니다." 느낌표 2개. 이왕이면 여기에 더해서 카카오톡이라면 요런 이모티콘 하나 더 넣어 주면 학습자들은 어떨까요? '와 진짜 교수님은 센스쟁이.'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잘했어요."라고 마침표를 적는 것보다는 "잘했어요."라고 웃는 모습 그죠? 한번 이런 기호를 사용한다든가 이왕이면 이렇게 엄지척하는 이모티콘을 사용한다고 하면 학습자가 받아들일 때 '와 진짜 교수님한테 칭찬받는 느낌이야.' 비대면이지만 대면보다 훨씬 더 칭찬받는 그런 느낌을 받죠. 학습자들은 요즘 이런 것에 훨씬 이런 시각적인 시그널에 훨씬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이런 걸 한번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추가로 "힘들죠? 많이 힘들죠? 고생 많아요?" 이런 얘기보다는 이렇게 해요. "힘들죠? 눈물 찔찔."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어서 정말 학생이 땀 뿔뿔 흘리고 힘들어하는 이런 이모티콘을 보내면 '아 교수님이 나의 이 고생을 알아주시는구나. 내가 힘든 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렇게 공감을 해 주시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죠? "쉬어요. 안녕." 이렇게 인사할 때도 그죠? "쉬어요." 하고 웃는 모습 보여주고 진짜 이렇게 쉬는 거 이모티콘 보내주면 학생은 쪼끔 더 릴렉스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지금까지 뭐 이렇게 사소한 이모티콘을 이용해서 학습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비대면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와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나를 조금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줘야겠어.'라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그런 교수님의 수고와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바로 학생들의 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2차 시에 걸쳐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수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노하우를 알려드렸는데요. 노하우를 알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간단한 팁입니다. 어쨌든 비대면 온라인 상황에서 우리는 학습자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그 언어에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텍스트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매체를 풀 가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